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폭거였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정당부터 먼저 해산한 그야말로 민의를 저버린 폭거였습니다. 그런 폭거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밝혀내어서 새롭게 민주주의를 세워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직 통합진보당 대표님을 위시해서 의원님들께서 한자리했습니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동섭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오병훈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다음 우리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다음 우리 김미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상규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김재현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이정희 전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누구를 동원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얼마 전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 분립의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해산 결정 2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와 논의했습니다. 김기춘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 수호 최후에 보루해야 할 헌법재판소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 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타워였습니다. 비망록의 새정연 통진당 해산 반대 새누리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 여당까지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론전과 시민사회 활동이라며 극우단체를 동원해 종북몰이를 벌였습니다. 법무부의 헌법학자 칼럼 기고를 주문해 보수학자 동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의 김재현 의원 인터뷰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재판 진행 상황까지 점검하며 언론을 압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부터 집권 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 보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 자백하십시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을 없애려고 벌인 민주파괴 행위를 언제까지 감출 수 있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이 탄로나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난도질한 범죄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김기춘 실장, 피의자로 전락한 두 사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조금 받겠습니다. 받겠어요. 그럴까요? 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과 어려움을 이기고 법정 안팎에서 진실과 정의를 말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치에 들어서기 전 저는 여러 번 청구인 대리인의 위치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현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성과인 우리 헌법을 법전 속에서 일으켜 세워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법률가인 저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자긍심이었습니다. 저는 헌법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의 공통의 출발점이자 구성원 상호 간의 토론과 합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자로 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확장, 사회적 다원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확대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헌법은 더욱 발전하며 권위를 높여갑니다. 제가 가진 헌법에 대한 신뢰는 헌법을 만들어낸 국민에 대한 신뢰이고 헌법을 발전시킬 역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제가 진보 정치의 길을 지키도록 해준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유도 헌법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군 범죄 피해자들, 미군 폭격장 인근 주민들, 미군 기지 수용지 주민들을 도와 소송을 맡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도 환경주권도 전시작전권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와 환경오염에 노출되며 전쟁의 위협에 내몰리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독립, 대내적으로 최고라는 주권의 본 모습을 미국과 관계에서도 온전히 찾아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일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 정당은 여든 야든 금권과 비리, 편법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정치하려면 돈 써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라는 말이 격언처럼 통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조차 모이는 곳, 권력층과 사회주도층의 비리에 슬쩍 눈 감고 부당한 특혜를 관행이라 인정해주고 함께 물들어가는 곳, 타협을 위해서 약자의 권리쯤은 희생시킬 줄 알아야 인정받는 곳이 기성정치였습니다. 그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물려주고 싶다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주노동당의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돈이나 권력과 관련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누가 청탁한다고 양심을 파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